반갑습니다, 학생 여러분.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인간과 자연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오늘 이 날짜 보이죠? 오늘이 쌤이 지금 녹화하고 있는 게 5월 20일, 지금 점심 먹고 1시 24분인데 5월 20일 오늘 고3 선배들이 개학을 했어요. 그래서 학교를 왔어요. 그래서 쌤도 고3 담임이라서 애들 오랜만에 보고 이렇게 3학년 수업도 하고 지금 1학년 수업은 또 이렇게 찍고 바쁜데, 여러분도 이제 등교 개학을 하면 알겠지만 굉장히 지켜줘야 될 사항이 많습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지금 개학을 했기 때문에 이제 개학하게 되면 이제 담임 선생님 그 지시사항을 잘 따라주기 바라고, 선배들 이제 고3, 고2 언니 오빠들 하는 거 보고 잘 따라서 이제 통제된 환경 속에서 안전하게 수업을 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좀 미리 바라겠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1학년은 아직 계속 온라인 수업을 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인간과 자연의 바람직한 관계, 그래서 이제 인간 중심주의와 그 다음에 생태 중심주의라는 서로 이제 상반되는 관점에 대해서 배웠는데,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과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숙제가 있죠, 그죠? 인간과 자연은 그럼 어떤 관계여야 할까에 대한 어떤 고민이 생긴단 말이지. 자, 그에 대한 내용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나친 인간 중심주의와 지나친 생태 중심주의는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죠. 인간 중심주의와 생태 중심주의는 모두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서 어느 한쪽만을 중시함으로써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죠? 일단 뭐든지 지나친 건 안 좋아. 그렇다면 인간과 자연의 바람직한 관계는 어떠해야 할까? 다음 사례를 통해 살펴보자. 그래서 사례가 뭐가 나왔냐면 생태 통로에 관한 게 나왔어. 그래서 그림은 교과서에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여긴 잘렸는데, 자, 생태 통로가 뭐냐면 인간이 만든 도로 등의 시설물에 의해서 야생동물의 서식지가 분리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인공적으로 만든 길을 생태 통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과서 48쪽을 보세요. 밑에 사진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도로 다니다가 이런 거 본 적 있지, 그지? 터널이 있는데 터널만 있으면은 얘네들이 동물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동이 불가능해지잖아, 그지?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위에 이렇게 길을 만들어 놓는 거야. 동물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자, 그럼 왜 이런 걸 만들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굳이 왜 이런 걸 만들까? 한번 봅시다. 자, 인간이 만든 도로나 댐 등은 우리가 풍요롭고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죠? 도로도 있으면 좋고 댐도 있으면은 인간 생활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죠. 근데 이런 거 다 자연을 파괴시키는 행위란 말이지.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지만 이러한 시설물 때문에 동식물들의 서식 환경이 변형되거나 단절, 축소되는 등 생태계가 훼손될 우려가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생태 통로는 인간의 필요에 따른 자연 개발을 허용하면서도 이러한 개발이 생태계에 끼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개발은 해야 돼. 어쩔 수가 없어. 최소한의 개발은 해야 되지만 그에 따른 생태계에 어떤 미칠 부작용도 최소화하겠다는 거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거죠, 그죠? 그런 대표적인 예가 이제 생태 통로라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계속 인간은 생존과 복지를 위해 자연을 이용하는 주체이면서 동시에 자연의 영향 속에서 살아가는 생태계의 한 구성원이기도 하다. 그지? 그래서 인간의 삶과 자연은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으며 인간과 자연은 서로 대립하거나 어느 한쪽이 지배적인 우위를 가지는 관계가 아니라, 중요한 말이 나오네. 무슨 관계여야 되니? 공존하는 관계여야 한다.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인간과 자연은 공존하는 관계여야 한다. 그래서 인간과 자연의 유기적인 관계로서
인간도 생태계를 구성하는 자연의 일부라고 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다른 생명체와 유기적인 관계, 유기적인 관계라는 것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서로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거지. 그지?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인간은 자연 없이 살아갈 수 없고 자연 또한 인간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어떤 관계?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인간과 자연은 서로 대립하거나 어느 한쪽이 지배적인 우위를 가지는 관계가 아니라 무슨 관계? 공존해야 하는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자,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위한 노력으로 자, 모든 생명체의 가치를 존중하고 자연을 소중히 여기며 보존해 나가야 합니다. 자, 이런 환경 친화적인 자연관 정립에 도움을 주는 동량의 자연관 계승이 필요합니다. 자, 그 대표적인 예로 유교에 천일합일사상이 있어요. 천일합일사상. 자, 이거는 뭐냐면 만물이 본래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보고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룬다.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룬다. 이런 게 천인, 하늘과 사람, 천인이 하나다. 천인합일사상.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공존을 위한 노력, 사상이라고 볼 수 있죠. 또는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라는 게 있어요. 연기설이라고 하는데 이 연기설이라는 건 뭐냐면 모든 자연 만물이 독립적으로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상호 의존한다고 보는 게 연기라는 거예요. 연기. 그래서 모든 존재와 현상은 무수한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며 그 원인과 조건이 없어지면 결과도 사라지게 된다. 다 관련이 있다는 거지. 상호 의존한다는 거지. 이런 것도 공존을 위한 사상으로 볼 수가 있죠. 그다음 유교, 불교, 도교, 도가에서는 어떤 말이 있냐면, 어떤 사상이 있냐면 무위자연이라는 말이 있어요. 무위자연. 자, 무위자연이라는 말은 무위라는 게 뭐야? 인위적으로 뭔가를 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 자연은 스스로 그러하다. 그지?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무위자연이라는 건 뭐냐면 강제적이고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자연의 이치에 순응한다. 그지? 그래서 인간이 자연의 한 부분으로서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런 게 무위자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뭐야 지금 환경 친화적인 어떤 관점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 그지? 자, 그래서 나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날 발생하는 환경 문제는 단순히 인간의 필요와 욕구에만 초점을 맞추어서는 해결하기 어렵다. 환경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생존과 복지, 동식물을 포함한 생태계 전체의 보전까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처럼 우리는 인류와 자연의 공존 의식을 바탕으로 환경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그래서 공존해야 한다. 이런 뜻이죠. 그죠? 자, 밑에 있는 이거는 봅시다. 가볍게 한번 읽어볼까요? 작은 것이 아름답다. 이런 말이 있네요. 쭉 한번 읽어보니까, 지구가 병들어가고 있다. 우리가 이제,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의 사회를 진행함으로써, 이제, 어떤 자연이 너무 파괴되고 있다, 이런 거죠. 인간의 욕망을
성찰함으로써 공존할 수 있는 경제로 나아가자, 뭐 이런 거네. 그래서 이제 결국 인간도 자연계의 한 부분이라는 거지. 자연이 병들면 결국 인간도 병들 수밖에 없다, 이런 사상이죠. 그래서 생태학에 기초한 삶을 구축해야 한다. 그래서 절제 없는 생산과 소비가 미덕인 사회에서 절제와 검소가 미덕인 사회로 전환하자. 그래서 왜 우리가 뭐 스몰 라이프 이런 말도 있잖아요. 뭔가 이제 축소하고 버리고 필요 없는 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도 이제 굉장히 이제 자연 친화적인 그런 좋은 사상인 것 같아요. 그치? 낭비하고 이런 거 이제 조금 줄이자, 이런 거죠, 그죠? 자, 50쪽 한번 넘겨볼까요? 50쪽, 51쪽 여기까지만 할 텐데, 이거는 보자, 주제 토론인데, 개발이냐 보전이냐? 주제가 뭐냐면 이거네. 조력발전소 가로림 서산에 있는 우리가 조력발전소는 일단 우리나라 조력발전이 뭐야, 얘들아? 조력발전이라는 거는 이제 발전이라는 게 뭐야? 에너지를 생산하는 거잖아. 전기를 생산하는 거잖아. 발전이라고 하는데 조력발전은 뭐를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거야? 그렇지. 조차, 밀물과 썰물의 어떤 높이 차이, 위치 에너지를 이용해가지고 위치 에너지 이용해서 터빈을 돌려서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것을 이제 조력 발전이라고 하는데, 일단 조력 발전을 하려면 기본 조건이 조수 간만의 차가 커야 돼. 조수 간만의 차이라는 것은 밀물과 썰물의 어떤 높이 차이를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 서해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도 5번째 손가락 안에 드는 조차가 큰 곳이란 말이야. 그래서 사실 조력 발전하기에 굉장히 유리한 곳이지. 그래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시화호, 경기도 시흥, 안산 이쪽에 경기도 시화호 조력 발전소가 있고, 그 말고도 이제 서해 쪽은 어차피 다 조차가 크니까 그지. 아무 때나 해도 괜찮은 거야. 그래서 여기는 이제 서산이라고 이제 충남인데 가로림 조력 발전소를 하려고 하는데 찬반에 논쟁이 있다, 뭐 이런 거겠지, 그지.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방조제를 만들어 가지고 이게 조차를 이용해서 전력을 생산하려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반대하는 사람들 뭐 들고 있니 지금? 전기요금 조금 만들자고 갯벌 파괴. 갯벌이 파괴되나 보다. 그렇겠지. 뭔가 자연 상태에서 인위적으로 뭔가를 방조제를 설치하니까 자연을 파괴시키는 거잖아. 그래서 보전하는 게 발전이다, 이렇게 해서 반대하는 것도 있고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읽어볼까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속 이제 전기 수요는 계속 증가하잖아. 인간들이 많이 이것저것 계속 많이 쓰니까 그지. 근데 이제 석유나 석탄 같은 거는 화석 연료인데 이런 거는 이제 환경 오염도 되고 그렇잖아, 그지. 그래서 이런 걸 줄이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서해 같은 경우 간만의 차가 크기 때문에 입지가 좋단 말이야, 조력 발전하기에. 근데 경제성이 부족하는 이유로 이게 계속 유보되어 왔던 거지. 하지만 이제 앞으로 국제 유가도 상승하고 이런 환경적인 측면이 부각되면서 석유와 석탄 원자력을 대신해서 이런 조력발전소의 건설이 필요하다, 이런 찬성의 의견이 있고, 또 여기 보면은 이점이 있다, 좋은 점이 있다는 거지. 예를 들면 조력발전은 전력 생산 과정에서 대기오염 물질이 안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친환경적이라는 거지, 그지. 그냥 투자가 일단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고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고, 그지. 그 다음에 이렇게 방조제를 연결하면은 국토 균형 발전에 도움을 주는 측면도 있고 관광객 유치도 되고 그지, 이런 장점도 있는데, 반대하는 사람 의견도 한번 들어볼까요? 조력 발전소를 건설하면 갯벌의 면적이 줄어든대, 그지. 왜냐면 이제 그 갯벌의 흐름을 막아버리는 거니까 인위적으로 갯벌의 면적이 줄어든다는 거야. 그래서 갯벌이 줄어들면은 그 갯벌을 생계 터전으로 삼고 있는 어민들은 어떻게 되겠니? 살기가 힘들어지겠지, 그지. 그 다음에 수질 악화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패류의 산란, 서식지 파괴, 이런 생태계에 어떤 안 좋은 조건이 있는 거지, 그지. 그리고 거기에 갯벌에 살고 있는 수많은 천연기념물, 그 다음 보호 대상의 해양 생물들 다 파괴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반대하는 거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여기가 이제 해양수산부가 여기 청정 가로림만 지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네. 이만큼 가치가 있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조력발전소 건설이 백지화 될 것 같다. 뭐 이런 뉴스가 또 있네요. 그죠? 자, 우리가 이것만 해봅시다. 1번. 자료 1, 2를 토대로, 1, 2, 앞에 봤던 1, 2를 토대로 다음 빈칸에 들어갈 근거를 한번 써봅시다. 굉장히 좋은 문제예요. 자, 봅시다. 나는 인간 중심주의적 관점에서 조력발전소 건설을 반대한다. 자, 두 가지 핵심 키워드가 있는데, 일단, 인간 중심주의적인 입장에서 반대하는 거야. 우리 인간 중심주의 저번 시간에 배웠잖아, 그치? 그런 측면에서 조력발전소를 반대하는 거야. 왜 반대하냐? 자, 자료 1, 2를 보고 찾아보래요. 자, 여기서 찾을 수가 있겠네. 자, 봅시다. 자, 가로림만 입구에 조력발전을 위한 방조제를 건설하면은 어떻게 돼? 갯벌이 감소되면서 수질이 악화된대. 수질이 악화된다는 건 인간에게 안 좋은 거잖아, 그치? 요거를 이제 근거로 들면 되겠네. 자, 나는 인간 중심주의적 관점에서 조력발전소 건설을 반대해. 왜냐하면은, 조력발전을 위한 방조제를 건설하면 갯벌 감소에 따른 수질이 악화되기 때문이야. 그래서 인간에게 안 좋아. 그래서 나는 반대해. 자, 이런 측면으로 가면 되겠죠, 그죠? 논리적으로. 자, 그 다음 두 번째 여학생 한번 봅시다. 나는 인간 중심주의적 관점에서 조력발전소 건설을 찬성해. 자, 얘는, 자, 인간 중심주의적 관점에서 찬성한다. 그지? 찬성한다. 그럼 그 근거를 한번 찾아보면 되겠지, 그지? 그럼 근거는 인간에게 좋기 때문에 찬성한다는 거겠지. 한번 찾아볼까요? 자, 여기 보면 되겠다, 그지? 자, 약 2조 원의 대규모 투자로 경제가 활성화된대.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건 인간에게 좋은 거잖아. 그래서 나는 찬성해.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 학생 한번 볼까? 이제 관점이 바뀌었어. 나는 생태 중심주의적 관점에서 조력발전소 건설을 반대해. 아하. 그럼 얘는 지금 자, 얘는 지금 생태 중심주의적 관점에서 반대한다. 그지? 생태 중심주의적 관점에서 반대한다. 그러면 이제 그 반대하는 의견을 찾아야겠죠. 그죠? 다시 돌아가서 생태 중심주의적 관점이니까 뭔가 이제 환경이 파괴되니까 반대하겠지, 그지? 자, 그런 내용이 어디에 있니? 자, 여기 나와 있네. 가로림만에 존재하는 수많은 천년기념물과 보호 대상 해양 생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이대로 자연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다. 그지? 이렇기 때문에 나는 생태 중심주의적 관점에서 조력발전소 건설을 반대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오케이.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인간과 자연의 바람직한 관계에 관한 주제를 마치겠습니다. 자, 모두들 수고했고 이제 개학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수업에 임해주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 끝.